어릴 적 아버지는 노름에 빠지셔서 가정을 돌보지 않으셨고, 어머님은 혼자서 포장마차를 해서 누나와 저를 공부시켜 주셨어요. 저녁마다 리어카를 이끌고 홍대 쪽으로 끌고 가시는 어머님을 뒤에서 밀어드리며 저는 아버지 원망을 많이 했어요. 엄마를 고생시키고 우리에게 가난을 준 아버지가 이해가 안 되었고, 아버지처럼 절대 살지 말아야겠다고 생각했죠. 어머니 혼자 저렇게 고생하시는데 아버지는 노름한다고 어머니에게서 돈을 가져가고, 나중에는 여자도 있다는 소문이 들리기도 했죠. 아버지는 정말 우리에게 하나도 도움이 되지 않는 존재였어요. 그렇게 엄마는 악착같이 벌어서 누나를 대학에 보냈고, 누나가 대학에 장학생으로 공부하면서 저도 대학에 붙게 되었죠. 아버지는 그때도 우리 등록금으로 마련된 돈을 엄마 몰래 빼가서 우리를 당황하게 만들었고, 엄마는 이모들에게서 돈을 빌려야 했어요. 아버지가 차라리 없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고, 처음으로 아버지가 너무 미워졌습니다. 저는 보란듯이 공부에 전념해 훌륭한 사람이 되어 아버지 앞에 당당히 서고 싶어졌습니다. 한 번도 남편의 월급 봉투를 구경하지 못한 어머니에게 호강시켜드려야겠다고 다짐했죠. 군대를 제대하고 열심히 학점을 따고 영어 공부를 해서 저는 외국 기업에 입사하게 되었고, 꿈에 그리던 연봉을 받게 되었죠. 우리나라 최고의 외국계 회사라 월급도 많았고 혜택도 참 많았습니다. 누나도 대기업에 다니고 있어 엄마는 그 힘든 포장마차 일을 다 접고, 우리가 드린 월급을 차곡차곡 모아 조그만 아파트를 분양받으셨죠. 처음으로 우리 집이 생긴 거였습니다. 얼마나 기쁘고 행복하던지. 그때도 아버지는 다른 여자분들이랑 어울려 다니느라 집에는 들어오시지 않으셨죠. 제 나이 30이 되어 처음으로 선을 보았는데 서구적인 이미지에 세련되게 생긴 늘씬한 아가씨였죠. 한눈에 봐도 부잣집 딸 같이 보이더라고요. 몇 마디 나누어 보니 성격은 착한 것 같아 보였습니다. 주로 엄마 얘기를 많이 하는 게 마마걸 같아 보였어요. 우리 엄마는 이세를 생각하면 똑똑한 남자와 결혼해야 한다는 주의예요. 그리고 결혼해서 잘 살려면 머리 좋은 사람이랑 결혼해야 평생이 편하다고 생각하세요. 사실 우리 집은 졸부예요. 가난했었거든요. 그런데 엄마가 땅에 관심을 보이시면서 갑자기 사놓은 땅이 몇십 배로 오르면서 부자가 되었죠. 엄마는 돈은 없어도 똑똑한 사람을 사위로 보고 싶어 해요. 그래서 민석 씨가 마음에 드셨나 봐요. 좋은 대학, 좋은 회사 다니고 있으니 말이에요. 저도 민석 씨가 마음에 안 드는 건 아니에요. 제가 좀 부족하죠? 첫 대면에서 정말 솔직하게 털어놓는 이 아가씨가 조금은 낯설었어요. 하지만 너무 솔직하게 말하니까 나도 덩달아 솔직해지더라고요. 사실 오늘 선이 저에게는 처음이에요. 여자를 만나 본 적이 없어요. 공부하랴 취업하랴 하루하루가 저에게는 전쟁 같은 삶이었죠. 결혼해서도 엄마에게 효자이고픈 아들이고요. 아무리 생각해도 저는 그쪽한테 어울리는 사람은 아닌 듯해요. 제가 많이 부족한 거죠. 저보다 더 좋은 사람 만날 수 있는 조건인 것 같은데 왜 굳이 저를? 제가 사실 너무 가진 게 없거든요. 그런 거라면 상관없어요. 엄마가 저를 위해 다 해주실 거예요. 아무것도 걱정 말라고 했어요. 집도 사주실 거고. 저기 오늘 처음 만났는데 부모님 얘기보다는 우리에 대해 알아가는 게 더 필요할 것 같아요. 우리 얘기하는 게 어떨까요? 집에 와 생각해보니 순수하고 쾌활한 그 여자가 마음에 안 든 건 아니었지만 집안이 너무 기운다는 생각에 다시 만나고 싶은 생각이 들지 않더라고요. 제가 꼭 그 집에 돈 때문에 장가 갈 이유가 없다고 생각이 들기도 했어요. 그렇게 저는 다른 선도 보고 했지만 마음에 드는 여자분이 나타나지 않더라고요. 다들 레파토리가 비슷하더라고요. 집은 몇 평을 생각하는가? 부모님은 당연히 안 모실 거죠? 맞벌이 하게 되면 육아 부담은 반반씩 철저하게 할 수 있느냐 등 까다롭게 질문하는 사람이 많더라고요. 서서히 그런 조건 만남인 선에 지쳐가고 있을 때 아버지와 어머님은 정식이혼을 하셨어요. 어머님이 화병에 걸리셨고 증세가 점점 심해지셨고, 더 이상 집 밖을 떠도는 아버지를 용서하지 못하겠다고 이혼을 원하신 거예요. 아버지는 어머님의 요구를 말없이 받아주시더라고요. 저는 정말 힘이 빠졌어요. 결국 아버지는 우리에게서 남이 돼버렸어요. 아버지를 그렇게 미워했지만 그래도 남이 되기를 바라지만 않았거든요. 아버지는 다른 분과 살림을 차리셨고 그분 자식들의 아버지가 되어갔습니다.
참 아이러니하더라고요. 세상이. 그렇게 어머님의 건강이 회복되기를 바라며 어머님께 신경을 쓰느라 1년을 보내고 있는데 친구의 결혼식이 있어서 주말에 예식장에 갔어요. 그런데 거기서 저를 알아보는 여자분을 만나게 되었죠. 처음 선을 본 그녀였습니다. 친구 와이프 될 사람의 베프이더라고요. 부케도 받고 피로연에도 끝까지 남아 분위기를 맞춰주더라고요. 저는 그녀를 보니 반가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내가 애프터 신청도 안 해 자존심이 많이 상했을 텐데 저에게 그런 내식은 하지 않고 민석씨. 정말 보고 싶었어요. 잘 지냈어요? 저보다 더 좋은 여자 찾았어요? 찾았다면 여기 혼자 올 리는 없을 거고. 선 계속 보고 있었던 거예요? 아니에요. 저 일이 바빠서 그리고 집안일도 있고 해서 경황이 없었어요. 사실 그때 결혼은 저에게 먼 꿈과도 같았어요. 지금은 아니지만 우리 다시 만나요. 서로 알 틈도 없었잖아요. 저도 사실 선 여러 번 봤는데 민석 씨만큼 괜찮은 사람 찾기 힘들었어요. 우리 정식으로 다시 한번 만나요. 서로 알아갈 시간 한번 가져봐요. 그래요. 우리는 그렇게 다시 만났어요. 지연이는 참마음도 예쁘고 나를 웃게 해줄 수 있는 여자 같아 보였어요. 아버지 얘기도 하고 어머님 얘기도 하면서 저는 위로받고 싶은 마음을 내비쳤는데 그녀가 뜻밖의 말을 하는 겁니다. 사실 저도 아버지가 너무 미웠어요. 엄마는 돈 번다고 그렇게 전국을 돌아다니시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는 아버지가 너무 이해가 안 되었어요. 엄마가 고생하는 이유가 아버지가 벌지 않기 때문에 남자를 잘못 만나서 고생한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부부는 그렇게 단정 지을 수 없는 뭔가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겉으로 누구는 고생하는데 누구는 고생 안 하고 그게 아니고 가정이 돌아가게끔 두 분이 노력하신다는 거죠. 그게 눈에 안 보이는 것일 뿐. 아버님을 미워하지 마세요. 아버님도 그렇게 사시면서 마음 편하지는 않으셨을 거예요. 자기도 어쩌면 자기도 모르는 세상에 이끌려 따라가고 있을 뿐 피해자일 수도 있어요. 효자 자식을 둔 어머님이 오히려 인생의 승리자이죠. 고생만 하신 분이 아닌. 저는 그렇게 우리가 살지 않았으면 해요. 우리는 상처가 있는 사람들이니까요. 우리는 적어도 그렇게 살아선니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인생의 동반자에게 상처를 던져주는 그걸 평생 안고 살아가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는 배웠으니까요. 그녀가 제 마음에 들어오더라고요. 이 여자를 왜 그때는 알아보지 못했는지. 저는 바보였나 봐요. 그렇게 우리는 서로를 보듬어주고 서로를 이해해 나갔어요. 상처도 치유해주면서요. 1년 만에 우리는 결혼했고 그녀는 아버지를 결혼식장에 모시고 와야 한다고 저에게 귀뜸해주더라고요. 아버지를 만났을 때 아버지는 눈물을 흘리셨고 처음으로 저에게 미안하고 고맙다라는 말을 하셨어요. 결혼식 날 장모님은 아들을 얻게 되어 너무 기쁘다고 제 손을 꼭 잡아주셨고요. 그 후 아버지는 우리 아들 돌잔치에 학교 입학식 때 일부러 와주시기도 합니다. 그녀가 있어 참 행복하고 든든합니다. 그녀를 졸부의 딸이라고 색안경을 쓰고 봤던 제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참 후회가 되더라고요. 검소하고 지혜롭고 착하고 가족을 먼저 생각하는 아내가 있어. 저는 어릴 때 그 외로웠던 시간까지 다 보상받는 기분이 들어요. 여자가 집에 잘 들어와야 한다는 말 정말 옛말 틀린 거 없다고 봅니다.